스몰캡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BHI입니다. 원전주 가지고 오셨는데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최근에 원전주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업황 전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원전 재건에 좀 시동을 걸고 있죠. 네, 이제 네. 원전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의 용량을 4배를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전 신규 인허가를 18개월 안에 처리하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는 원전을 지금 94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얘기를 했던 4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소를 300기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물론 이미 주가에는 많은 상승이 있었지만 왜 계속 원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AI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의 등의 발전이 하게 되면은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인데 올해 3월 달에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폐기 공식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 체코,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런 글로벌 기조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발 훈풍을 K원전, 국내 원전 기업들이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원전 강국으로 불렸었던 한국의 재조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이런 기조가 되는 가운데 어떠한 국가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데 일단 타 국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히는 곳은 한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중국, 프랑스, 미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라던가 중국의 원전 기술은 좀 배제되는 기조에 그럼 남은 기업은 미국하고 프랑스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79년 이후 원전 발전이 중지가 됐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원전 반대 여론의 직면에 되게 기술력은 있으나 쉽지 네.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 한 국가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원전을 계속 설치를 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의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1.1조 달러, 2050년까지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산업 규모가 형성이 될 것이라서 계속해서 고성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당연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대선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원전과 관련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어제도 뭐 토론회가 이제 있었다고 다 알고 있는데 각각의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지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감원전 기조에 대한 부분, 당장은 싸지만 폐기물 처리나 위험 비용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미 지어진 원전은 계속 쓰자에 대한 기조,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시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의 국내와 내수와 해외를 보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전반에 대한 업황을 분석해 주셨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BHI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날개단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호실적 배경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BHI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2005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HRSG 폐열 회수 보일러 부문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RSG는 가스 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해서 스팀 터빈을 구동하는 설비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석탄 화력 발전이 가스 터빈을 이용한 1차 발전으로 끝났다면은 거기에 남은 폐열을 모아서 고온의 증기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2차로 스팀 터빈을 가동해서 2차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HRSG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2020년에 HRSG 부문 원천 기술을 인수하면서 원천 기술사가 됐고 2024년도 기준 세계 MS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1,353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5% 급증한 수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4억 원으로 250%, 약 3.5배의 가파른 성장세가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지난해 이 회사의 한 해 수주량이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주가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만나보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탄탄한 수주가 뒷받침되어야 수익성 계속 실적 개선을 이끌 텐데 수주 현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원전은 수주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수주 계약이 있어야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 실적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선이고요.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수출 계약 소식이 이제 나오면은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BHI의 1분기 유의미했던 부분은 해외 HRSG 매출이 수출 비중이 57%로 급증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영업 레버리지가 적용돼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9%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이 4,047억 원, 영업이익이 21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6,522억 원, 영업이익이 466억 원으로 매출액은 약 50%, 영업이익은 2배 가까운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PER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0-30배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회사의 지금 고평가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화장품, 조선, 방산의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수주가 계속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예상치를 더 높게 잡습니다. 그 말은 결국 컨센서스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 회사는 지금 숫자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매출액 성장률이나 실적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그 부분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PER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을 이은 그 다음 산업이 원전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흐름 보면 조선 잘 가고 방산도 잘 가지만 원전에 대한 상승 모멘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BHI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이 집중이 되면서 주가 추이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대표님. 네, 조선 방산도 외국인의 그런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사실 최근에 BHI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경상남도에 저희 직원이 이제 함안에 갔다 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습니다. Q&A 했던 것 중에 이게 해외 국가를 하는 일종의 저는 외교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예상하는 대로 사실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준비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약간 나라 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이슈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런 원전 산업에서의 몇 안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인지를 충분히 해야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이 회사가 수주를 1조 5천억 원을 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조 3천억 원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거를 수주를 다 처리할 수 있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미
인력들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수주를 이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해지를 하는 가운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의 국가에 대한 해외 매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지를 우리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이 만약에 BHI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요즘에 올라가는 주도 섹터들이 신고가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기조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와서 뭐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신규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숫자는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할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전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제 외교나 리스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뉴스의 흐름이나 회사의 산업에 대한 현황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앞으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